검사 300명 중에 8명에게만 주어지는 검은띠 검사의 변심. 블랙벨트 검사의 변심이 이 논란의 여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이 2013년부터 전문 분야 검사 육성을 위한 공인 전문 검사 제도를 운영했는데 2급 파랑띠는 289명, 1급 검은띠는 8명뿐이다. 2016년 박은정 후보, 조국혁신당 1번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2016년 1호 검은띠, 블랙벨트, 다단계 유사수준 분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본인이 잡던 다단계 업체들을 변호해서 40억 수익을 올려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검은띠가 8명에게밖에 지급되지 않는 검은띠인지 몰랐네요. 전 태권도 검은띠라 그런 건 줄 알았죠. 일단 그 군대에서 검은띠는 대부분 다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검찰에 주는 검은띠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8명밖에 안 준다. 맞아요? 네, 블랙벨트인데 이제 검사 중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제일 공인되고 가장 수사도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보죠. 그런데 이제 최고의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인정했을 때 이제 블랙벨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을 인정하는 뜻도 있지만 검찰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무언가를 육성해주는 혜택의 의미도 있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검은 벨트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검찰 내에 있으면서 후진 양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보니까 유사수신 다단계란 말이에요.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 특징은 뭐예요? 엄청난 피해자가 좀 많이 있고 그 피해자 특징은 대부분이 이제 돈이 없는 서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다단계에 빨려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방에 뭘 해주겠다는 거에 많이 속죠.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이제 다단계나 유사수신은요 굉장히 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변화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진화하면서 이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싶었는데 들어가 보면 다단계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검찰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예. 검찰이 밀어준 거 아닙니까? 밀어준 거죠. 그렇게 배운 검은 벨트를 가지고 나와서 사실은 피해자들 위해서 쓰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검찰 때는 가해자들 잡는 데 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 일맥상통한 걸 보면 나오면 결국 피해자를 위해서 쓰고 고소를 해서 검찰이 잡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이분은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가해자를 잡은 그 당시 피해자 편이었는데 나오면서 이제 가해자 편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를 잡는 검사에서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이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검사할 때처럼 나쁜 사람들은 그럼 변호 안 하냐? 검사들은 다.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반박하는 부분은 그 대목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검은띠, 블랙벨트 그리고 1조 원대의 수많은 서민들의 사기 피해를 양산한 그 다단계 가해자를 블랙벨트까지 받은 검사가 검찰 완장 떼자마자 변호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 관련해서 검사 출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본인이 다단계 전문회사 나와서 다단계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직업 윤리에 관한 양식에 관한 문제죠.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임료를 22억 받았다는데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가 수임하면요. 수임료가 엄청 셉니다. 비쌉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일단 형량이 엄청 선고될 수밖에 없고 돈이 많아요. 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돈이 많기 때문에 숨겨놓고 다 수익 은닉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비용에서는 우리가 베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한대로 베팅하는 스타일이 있고 변호사도 한두 명 선임하지 않아요. 막 10명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피해자한테 나온 거잖아요. 피해자들의 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를 물론 선임한 걸 무조건 우리가 비판할 수 없지만 본인이 전직에서 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윤리상 문제는 당연히 지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박은정 후보가 검사 시절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발령, 연가, 변가, 질병, 휴직 등 1년 9개월간 발령 직후 지난 3월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근데 급여 1억 원을 수령했다. 지난 3월에 해임 처분, 조국 혁신당 입당 후 곧바로 비례후보 1번으로 선출돼서 굉장히 이게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본인의 해명은 보복 행위 때문에 병을 얻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휴가 병가를 쓴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질병이 있었으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출근은 못하면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전에 아팠다는 게 사실이 아니거나 지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순 행정관님, 지금 두 분 부부 모두에게 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남편은 직업윤리에 관한 논란, 박은정 후보는 굉장히 출근 안 했대요. 1년 9개월간 출근 많이 안 하긴 했네요. 네,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병가를 냈고 또 휴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받은 것이고요. 약간 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과도하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종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근 변호사도 본인이 지금 공직 후보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직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의 사건이 뭐 불법성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조금 뭐 공격이 좀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명 다 불법성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퇴임 다단계 유사수신 여기에 이제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 측 변론도 했지만 피해자 측 변론도 굉장히 적은 저가의 수임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냥 본인 전문성을 살려서 직업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 그냥 변호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변호사들 뭐 가해자 측 변호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과도하게 정치적인 뭐 공세를 펼치는 것이 약간 조금 뭐 부당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